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리산 자락 천년고찰 화엄사에 새로운 주지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제23대 주지로 선출된 우석 스님은 화엄사를 현대 불교 문화의 중심 도량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대화엄사. 주말을 맞아 불공을 들이러 온 신도들과 나들이객들로 경내는 붐빕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이곳에서 신임 주지 우석 스님이 첫 법회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취임 법회를 통해서 앞으로 화엄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우석 스님은 전임 주지 덕문 스님이 일군 성과를 계승해 화엄사의 문화 사업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는 모기장 영화음악회와 홍매화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광주와 부산 등에서 도심 포교당을 운영하며 신도들과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이외에도 템플 김밥을 개발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사찰 비건 버거를 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찰 경영을 실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화엄사가 더더욱 지금보다 나은 문화 행사와 문화 가치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많이 할 거고요. 화엄사만의 가치가 아닌 모든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KBC 기획보도 직주락 콤팩트시티 광천. 오늘은 국내 개발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충북 청주의 신흥 부촌으로 꼽히는 지웰시티는 방직 공장터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채워지며 중부권의 랜드마크로 도약했는데요. 서울 여의도파크원은 오피스와 백화점, 특급 호텔이 들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 기반의 방직업체 대농의 옛 공장 부지 위에 조성된 복합도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입니다. 방직 공장터에 5,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백화점, 쇼핑몰, 공공청사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광주의 옛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개발사는 대농이 IMF 여파로 부도나 일대가 슬럼화되자 대농을 인수한 뒤 이 부지를 복합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지역을 부도심으로 키우려 했던 청주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주면서 부지의 52%를 기부 체납받아 특혜 시비를 차단했습니다. 2007년 중대형 평형 아파트 첫 분양에 나섰던 지웰시티는 인프라 부족과 금융위기 등으로 미분양이 심각했지만 이후 백화점과 쇼핑몰이 문을 열고 인프라가 채워지며 청주의 신흥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공장 등이 인접해 있어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모두 어우러진 직주락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청주시의 외곽 지역으로서의 기능밖에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다양한 기능, 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부도심 지역으로서 기능을 좀 톡톡하게 하고 있는 서부권의 좀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파크원 부지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오피스와 함께 백화점, 5성급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의도 최고의 마천루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금융사뿐 아니라 패션과 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오피스로 사용되는 타워 2곳에 등록된 인원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2027년 개점 예정인 더현대 광주를 엿볼 수 있는 더현대 서울도 파크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MZ세대 성지로 꼽히는 더현대 서울은 2021년 문을 연 뒤 국내 백화점 최단 기간인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매출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팝업 매장과 매장 내 정원 사운드 포레스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 유통시설이 아니라 문화 공연의 쇼케이스처럼 좀 탈바꿈을 했습니다. 블랙핑크라거나 뉴진스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데뷔나 신곡을 발표한다거나 영화 신작을 홍보하거나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복합도시들이 침체됐던 도시와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주말을 맞아 마음의 여유를 더해줄 전시 어떠신가요?
광주에서는 감각적인 현대 추상 회화와 남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국화 전시가 나란히 열리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두 전시지만 공통으로 화가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줍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널따란 화면을 가득 채운 색채의 궤적. 강렬하면서도 깊이 있는 추상화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최인선 교수의 개인전 회화의 고백은 30년 넘게 회화에 천착해온 작가의 철학이 담긴 대작들로 구성됐습니다.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작가는 회화란 과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체 행위의 산물일까? 아니면은 그 보이지 않는 무한의 지시어를 만들어내는 일일까? 그런 사고의 사고 조각을 건져 올리는 일. 그게 제 작품의 주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는 무채색 중심의 미니멀한 초기작부터 다채로운 색채와 현대적 구성의 신작까지 모두 27점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작가의 내면 세계가 화면 위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는 전통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조명한 특별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가 열립니다. 남도 출신 작고작가 40여 명의 작품을 통해 한국 남종화의 계보와 미감을 되짚어보는 기획전입니다. 묵향 가득한 수묵화부터 화려한 색채의 채색화까지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는 남도 화가들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고 또 새롭게 바꿔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전시 김래원 작가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작품에서 개인의 감정, 영혼과 그 순간 등을 조화롭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남도의 미술이 어떻게 시대와 호흡하며 변화해왔는지 흐름과 정체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추상의 에너지 그리고 전통화의 깊이 있는 울림.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회화들이 어떻게 오늘의 감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고흥에서 잠시 뒤에 펼쳐집니다. 고흥군은 조금 뒤인 밤 9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대의 드론을 동원해 불꽃과 레이저를 결합한 전남 최대 규모의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20분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진행됩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순천에서 토크 콘서트를 펼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한 민주시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가치와 헌법 정신의 접목을 통해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21개 콘텐츠 기업이 전남 순천 원도심에 둥지를 틉니다. 순천시는 남문터 광장에서 21개 입주기업과 건물 임대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 상생협약식을 열고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글로벌 웹툰 기업 캐나즈와 오노코리아 이전을 필두로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대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전남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된 맛집 소개 유튜버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유튜버 잡식공룡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었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잡식공룡은 5.18 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후원한 결제 이력 사진도 함께 올리며 기부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명심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 빠진 5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 20분쯤
유달 유원지 스카이워크 주변 해상에서 5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A씨는 스카이워크 기둥을 붙잡고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등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곡성 석곡 32.1도, 나주 31.9도, 광주 31.3도 등 어제보다 무더웠습니다.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순천 18도, 목포와 광주 20도 등 17에서 20도 분포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4도, 목포 26도, 광주 28도 등 24도에서 2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